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목표가 상향 5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그냥 마냥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게 되면서 정말 이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근에 저 또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전 관련 이야기가 엮여 있어서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급등세를 크게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이 두산중공업 자세한 내용을 파보지 않고서 투자할 수 없겠죠. 우리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두산 홈페이지 가면은 앞으로의 전망과 앞으로 이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가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2021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현재 역시나 투자에 대한 자료는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객관적인 판단하시는데 지표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1분기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현재 두산 측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수주 매출액 자체 그리고 뭐 매출액 자체는 조금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지금 현재 이브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 PER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요즘 이브 에비타를 굉장히 자주 잘 봅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얼만큼 성장했는지 여부가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게 됐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적자폭이 흑자폭으로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데는 역시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왔겠죠. 재무구조 개선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 구조를 어떻게 했냐면 구조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사람도 많이 자르는 부분들 정리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게 보통 이 구조 조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들 중에서 중요한 게 두산 인프라코어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뭘 하는 기업이냐면 여러분들 뭐 포크레인 아시죠? 이 포크레인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 이 포크레인을 걸 만드는 회사예요. 요즘에 인프라 관련 업종이 중국에서 워낙에 인프라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땅 부지 개발, 뭐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해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냈었던 기업이 두산 인프라코어죠. 관련된 뭐 소송 관련 이야기도 있었긴 하지만 워낙에 매출이 잘 나섰습니다. 이걸 어디에 매각했냐면 이제 매각 진행 중이냐면 이걸 현대 측에 매각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두산 피어셀 지분 수중, 클럽 모우 매각,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기존에 두산중공업 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뭐 선박을 만들고 뭐 철강을 만들고 요런 사업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무 구조를 전부 다 바꾸는 체제를 바꾸는 성격 체질을 바꾸는 변화를 시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 2021년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해서 체질 개선이 일어났고 뭐 실적 안 좋았던 적자폭을 줄였다. 구조조정을 다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사업계를 계획을 할 건데 라는 부분을 보면은 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무도 있겠죠. 기존에 이제 내고 있었던 매출이라는 게 존재하겠고요. 그 이외에 성장 산업이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은 뭐 매출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확정된 92%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부분인데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신재생 수소 가스터빈 차세대 원전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차세대 원전, 소형 원전이 여기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사업의 비중을 좀 줄이고 신사업을 잘 키워야 되는데 신사업이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신재생 물뚱그려 봤는데 이게 뭐지? 정확히 뭐지? 수소 뭐 정확히 뭘 한다는 거지? 가스터빈 정확히 뭘 한다는 거지? 차세대 원전? 이건 그래도 저번 영상 봤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요거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재생에서 두산이 두각을 나타내는 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풍력입니다. 풍력 에너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풍력이 이제 와트 보통 이제 얼마만큼 큰 전기를 생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적 조건으로 따져보면은 대단히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 풍속이 이렇고요. 유럽 지역의 평균 풍속이 10m/s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풍력이 바람이 많이 불수록 풍력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유럽 지역에 대비해서는 대단히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전되는 지금 현재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효율에 그렇게 많은 이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은 전기를 꾸준히 생산해내는 효율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는 곳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해외사들의 효과가 높지만 바람이 좀 적당히 부는 곳에서는 오히려 두산중공업의 이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좋은 효율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떤 차이냐면요. 어떤 지역에 갖다 놓을 거냐 맞춤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구조에 맞는 맞춤 제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상 지금 현재 뭐 땅 위에 산에 짓는 게 아니라 해상에 보통 띄어가지고 풍력 발전을 하게 되는 걸 여러분들께서 몇 번 뭐 뉴스에서도 보신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그림은 또 너무 그지 같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해상에 이제 물이 잠겨 있으면 이렇게 해서 띄워놓고 이제 하고 있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통해서 효율화가 좀씩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에너지 생산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는 정말 돈이 될까?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에너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연료로서 사용되는 뭐 기존의 뭐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해서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공업 프로세스 부산물로서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스 매드 지금 뭐 바이오스 매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탄가스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걸로 생산하는 것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아직까지 기술력으로는 뭐가 제일 높은 효율의 생산을 만들어내느냐? 화석연료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사실 수소 에너지가 다른 방법들이 정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기에 아직 애매하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방법 이론상은 방법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만한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화석 연료가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출을 바로 독보적으로 내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 놓긴 했는데요. 여기선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수소산업 4대장이 뭉쳤는데 현대, SK, 포스코, 효성 누구는 없어요? 누구는 없어요? 두산은 대단히 없어요. 그래서 수소에서는 기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두산 좋다고 두산중공 좋다면서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터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스터빈이 뭐냐? 이거 보시면 이게 뭔데? 이렇게 생긴 거 가스터빈 좋아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가스터빈은 뭐냐면 이 공기 중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쭉 끌어옵니다. 쭉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공기들을 빨아들이다 보면 이 안쪽에서 공기들이 압축이 됩니다. 이 공기들이 멀리 서로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압축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래서 고열의 높은 온도의 공기들이 이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뭘 뿌리는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분사구거든요. 여기서 그 연료를 뿌리는 거예요. 연료를 착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께서 그거 아시죠? 그 엔진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은 구조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엔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엔진처럼 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뜨거워지면서 이제 그 연료를 딱 분산하니까 어 에너지가 딱 분사되자마자 화학 에너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석유라든가 뭐 경유라든가 뭐 등등등 요런 것들이 빵 하고 터질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폭발하는 이 굉장히 높은 열이죠.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중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기기에 연결되게 됩니다. 이 기기가 정확히 어떤 뭐 운동을 하게 되냐면 요것들을 원리를 설명드리면요. 이 가운데 가장 큰 자석이 있고요. 이 주변에는 코일, 이제 구리라는 걸 딱딱 넣게 되면 이 여기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주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주변이 회전하게 되면요. 전자 이동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했죠? 맞습니다. 열 에너지가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이쪽 오른쪽으로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가 쭉 뿜어져 나오면 이 물관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되고요. 물관에 있던 물들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수증기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터빈을 착착착착 에너지 또 전환하게 되면서 여기서 또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 터빈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뭐 가스 터빈 말 그대로 뭐 가스나 뭐 화학 연료를 넣어서 결국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 하나의 에너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에너지로 두 가지의 전기를 생산해낸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발전소의 효율의 50% 이상의 효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럼 지금 똑같은 양을 태워서 많은 양의 전기가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저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력 발전 바로 버릴 수 없는 구조예요. 화력 발전소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친환경적으로 아예 탄소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뭐 전 세계적 목표는 2050년까지 해서 목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2021년 아니겠습니까? 30년의 기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석탄 발전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석탄 발전의 양에서 이 가스 터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높은 전기 생산을 하게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라는 이 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외 수주라든가 국내 수주라든가 계속 따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SMR입니다. 소형 원전이고요. 뭐 제가 전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었지만 이 원전 기술이 과거부터 있었다가 이번 연도 5월이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중동 유럽에서 대형 수주를 노린다라고 해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계약을 현재 체결하게 됩니다. 원전 협력, 한미 양국 기술력 바탕으로 협력을 한다. 한미 공동 중동 유럽 등 해외 진출을 한다. 라는 거 여러분께서 보이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우라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이 우라늄 238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이 드린 바 있죠. 238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여태까지 진행이 됐었던 우라늄은 235예요. 235로 생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 235라는 만 하다 보니까 0.7%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걸 뭐 압축해서 한다고 해도 3% 이상으로 안 늘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우라늄 238하고요. 나머지 있었던 기타 부분들은 그냥 원전 폐기물로 버려졌습니다. 이게 원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냉각을 물로 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 냉각을 액체 나트륨으로 바꾸고 나다 보니까 우라늄 238, 그 대부분 버렸던 95%가 넘는 이 우라늄 238이 이 에너지로서 활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핵 폐기물이 버릴 것이 거의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버려지던 것들이 안 버려지게 됐고 에너지의 효율화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건 풍력 지금 수소를 제외한 풍력하고 가스터빈 그리고 SMR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에너지의 효율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치는 환경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해요. 우리 인류에.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가능했다? 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크게 줄이면서 그리고 핵 폐기물 양도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최근에 정치 테마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100% 200% 치고 올라가는 인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과거에 했었냐면 이번에 뭐 대선 출마 선언을 진행하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민주당 측과 원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과거 이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기 폐쇄에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다수의 힘에 기대어 독주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의미 있는 법적 대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여러분들 여기 내용에서 정치적 내용은 여러분 다 제껴 버리시고요. 정부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서 월선 1호기의 경제성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성 1호기는 애시당초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 자원에서 7천억 원을 들여서 설계 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늘려놓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 6월에 조기 폐쇄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한 거 아니죠?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조작됐다라고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측과는 정확히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으로 대선 출마할 만한 가능성은 매우 낮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지금 최재형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그 이외에 국민의힘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것은 미국의 바이든 미국은 사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민주당이에요.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인데 이 민주당도 40 몇 년 만에 40년 이상 몇십 년 만에 이 이 원전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정책적으로 밀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슬슬 어떤 전 세계 기조에 맞춰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정말 정치적인 논리와 상관없이 정말 단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단점을 커버할 만큼의 기술력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정부에서도 지지하는 그림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실제 현재 문재인 정부도요. 다시 원전에 자금들 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눈 앞으로는 대놓고 탈원전 안 할 거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는 벌써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결국에는 친환경 정책을 저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전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산중공업의 실적 개선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대선 이슈화까지 해서 내년 2023년 22년이죠. 22년 3월까지 3월이라 색깔에서 글씨 뭐야 이거 2022년 3월까지 3월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있었는데도 거지 같네요. 예. 아, 영상 다시 찍어야 되나? 그럼 일단 할게요. 예. 그래서 2022년 3월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이슈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께 공략 꼭 하셔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드리지만 지금부터 두산중공업은 단기적으로 빠지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고점에서 몰빵만 찍지 마시고 천천히 눌림목 나올 때 주워 담을 만한 현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두산중공업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나씩 강조해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당장에 보이지 않는 수소까지 우리나라 국내 정책을 통해서 밀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매력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하나씩 정보와 내용들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요런 영상을 항상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이슈 위주로 항상 전달해 드리잖아요. 벌써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슈 위주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 이슈 위주로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모르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 극비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고 배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극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술적 지표, 각종 보조 지표하고 재무장치표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재무제표에서 설명해 드렸던 PER과 비슷한 EVA, EBITDA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면 좋으니까 그 내용 말씀해 드릴 거고요. 유망 업종들, 종목 발굴 방법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유튜브 시청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사실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비 자료에서요.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극비 자료에서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는 상한가 랠리 유튜브를 구독을 누르시고요. 이제는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 출시가 되니까요. 지금 안드로이드만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 이재진의 상한가를 구독 버튼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다시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으로 이거 또 언급 안 하면 섭섭하죠. 우리 이 상한가 랠리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제 영상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뭐 보여드릴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컨텐츠 목록 보시면 굉장히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보이세요? 그죠? 초반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고 꾸준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세요.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좀 애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발전하고 여러분들 또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려운 내용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영상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해요.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마법의 강의 감사하고요. 부자 만들어주세요. 재진띵. 붉은 사막 말고 붉은 기둥. 아마 펄어비스가 붉은 기둥 만들어 줄 거예요. 젤리원님. 그거 사 보세요. 나 괜찮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2의 땡땡땡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오늘의 강의도 감사해요. 얼른 라이브로 보고 싶어요. 라이브 곧 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다음 달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 읽어주셔서 영광이에요. 오늘 잠자기 전에 듣고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또 제가 댓글 읽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닌데.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얼른 만나요, 라우님. 아유,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성월들님, 우리 키님, 우리 오늘도 잘 봤습니다. 땡큐. 우리 남님, 쭈노님, 뭐 가을하늘님, 아주님, 딕션굿, 이거 딕션굿 발음이요. 발음, 그러죠. 뭐 그죠. 열심히 잘 들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옥상달빛님, 우리 키님 일바 달자마자 키님 댓글 또 달았구나. 우리 멍멍이 뭐야 멍멍 아야홍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의미로 지으신 건지 해명하세요 빨리. 다음 댓글에 아시겠죠? 부르짖으라니 재진님 앞으로 더욱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들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댓글 남긴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